네, 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강의 함수의 극한값의 계산이라는 중단원 개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지난 시간에는 함수의 극한이 무엇인지, 그리고 수렴하고 발산하는 경우, 그리고 우극한과 자극한을 통해서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게 수학적으로 어떻게 정의되는지에 대해서 강의를 했었죠. 이번 시간엔 극한값이 존재한다면 그때의 함수값에 따라서 함수값이 아니죠. 그때의 함수의 극한값이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유형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파트가 바로 두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뭐 아래쪽에도 지금 예시가 나와져 있지만 fx란 함수와 gx란 함수가 다른데 과연 이 두 함수를 더했을 때의 극한값은 얼마일까? 그러니까 두 개 이상의 함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눴을 때의 극한값을 구해보자 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계산할 수 있는 정리가 있습니다. 내려보겠습니다. 19페이지. 자, 여기 있죠? 봅시다. 일반적으로 함수의 극한에 대한 아래와 같은 성질이 5가지가 성립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 5가지를 근거해서 기본적인 계산을 하는데 여기에 말 한마디가 빠졌습니다. 어떤 말이 빠졌냐면 무조건 다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수렴하는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로서 오로지 fx와 gx가 내가 원하는 값으로 극한을 구했을 때 알파와 베타로 수렴할 때만 성립을 합니다. 그때는 상수를 곱했을 때도 그냥 상수를 곱한 경우에 극한값을 곱하면 되고 두 함수를 두 개를 더해서 극한값을 구하는 경우에도 각각 생각하면 되고 뺐을 때는 당연한 소리겠죠. 심지어 곱하거나 나누었을 때도 각각의 극한값을 곱하거나 나누면 된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물론 나눌 때는 분모는 0이 돼서는 안 되겠죠. 자, 이게 어떤 말을 내포하고 있는 거냐면 책에는 없지만 여러분들 필기는 해놔야 됩니다. 오로지 수렴할 때만 성립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수렴할 때니까 내가 극한을 무한대로 보낼 때도 수렴만 한다면 성립을 한다는 얘기겠죠. 근데 여기서 빠진 말은 발산하는 경우에는 발산하는 함수의 함수의 극한인 경우 절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위에 우리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에 대해서 자유롭게 계산이 가능한 것은 오로지 수렴할 때 무한대로 보내는 건 상관없습니다. 무한대로 보내더라도 수렴할 때만 성립하는 것이고 발산하는 경우에는 절대 위와 같은 성질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뒤로 가면 갈수록 중요하기 때문에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수렴하는 경우에는 위의 성질에 의해서 문제를 매우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밑에 문제 1번과 문제 2번에 각각 하나씩만 풀어보죠. 홀수로만 풀어봅시다. 자, 1번. 다음 함수의 2에서의 극한값을 구하랍니다. 그러니까 3x와 2라는 함수의 극한을 각각 더해서 생각해도 무방하다는 뜻이겠죠? 뭐 물론 1차 함수로 볼 수도 있겠지만은 위의 개념에 의하면 그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를 대입하면 6 더하기 2, 그러니까 얘의 극한값은 8이라는 소리고요. 3에서 더 확실해지겠네요. 자, x-3이라는 함수와 x 플러스 4라는 함수가 두 개가 곱해진 형태잖아요. 하지만 x-3의 1에서의 극한값은 마이너스 2로 수렴할 것이고 x 플러스 4의 1에서의 극한값은 5로 수렴할 거기 때문에 결국 얘는 마이너스 10. 그러니까 대입해서 계산하는 거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함수값을 구하는 게 아니지만 한없이 가까이 가는 극한값을 구하는 경우에도 함수값과 일치한다면 그 값을 우리가 마치 대입하는 것처럼 구할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뭐 2차 함수로 보는 시선도 있겠지만은 1차 함수의 f와 g로 본다면 f와 g가 둘 다 수렴하기 때문에 수렴하는 극한값에서는 두 개를 곱해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자, 이번에 1번 보시죠. 자, 얘도 지금 두 개의 함수가 더해져 있는 경우잖아요. f도 x를 무한대로 가면 0으로 극한값이 나올 것이고 수렴하죠. x 플러스 2분의 1 또한
얘의 극한값은 0으로 갈 겁니다. 수렴합니다. 따라서 0과 0으로 가는 이 두 개의 함수의 극한값은 두 개를 더하는 0이 된다 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죠. 수렴할 때는 이렇게 생각을 그냥 쉽게 하면 됩니다. 더하기, 곱하기, 나누기, 빼기에 대해선 자유자재로. 하지만 둘 중 어느 하나라도 발산하거나 그러니까 수렴하지 않는 경우에는 절대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뒤에 어려운 문제가 나올수록 그런 경우가 나올 겁니다. 자, 20페이지로 갑시다. 자, 방금 수렴하는 함수의 경우 극한값의 계산의 성질을 이용해서 되게 쉽게 구했죠. 이제 여러가지 극한값에 대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이 유형이 있기 때문에 그 유형을 지칭하는 말도 있습니다. 자, 예제 1번부터 보시죠. 자, 간단하게 챕터를 쓸까요? 함수의 여러가지 극한값의 계산. 이게 참고서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소챕터로 이름이 나와져 있죠. 여러가지 극한값의 계산. 그래서 예제 1번, 예제 2번, 예제 3번 이렇게 다 케이스가 있는 아주 이제 정형화된 문제입니다. 자, 예제 1번 봅시다. 자, 예제 1번의 경우에 분모와 분자가 일단 수렴하는지부터 확인하면 우리가 앞에 처럼 문제를 풀 수 있겠죠. 자, 분모는 1로 하나씩 가까이 가면 분모는 어디로 가까워지냐면 0에 가까워집니다. 자, 이때 분자에도 1을 대입하면 얘는 분자 또한 0으로 가까이 가죠. 자, 이와 같은 유형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예제 1번 같은 유형을 0분의 0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극한값의 여러가지 극한값을 구하는 유형 중 0분의 0꼴이 가장 유명합니다. 자, 얘 둘이 각각 비록 수렴을 하긴 하지만 0분의 0이라는 극한값은 존재할 수가 없겠죠.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인수분해나 또는 유리화 그 이외에 기타 등등등등을 이용해서 0분의 0꼴을 풀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분자가 인수분해가 되겠죠.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분모는 그대로 x 마이너스 1, 약분이 되겠죠. 그러면 분모는 없던 게 돼버리고요. 분자만 남습니다. 따라서 1에서의 극한값은 3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 함수는 당연히 1일 때의 함수값은 존재하지 않지만 1에서의 극한값은 3인 거죠. 우리 1강에서 얘기를 했죠. 자, 2번도 매한가지입니다. 2를 대입하면 0으로 가고요. 2를 대입해도 0으로 갑니다. 분자 분모가 0분의 0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유형 그 개념을 통해서 0분의 0꼴을 풀어주는 데에 그 해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리화 또는 합차 공식도 많이 씁니다. 합차 공식을 이용해서 분모의 형태를 우리가 좀 바꿔줍니다. 그러면 얘에다가 루트 x 플러스 2 플러스 2 분자에도 루트 x 플러스 2 플러스 2를 곱해주면 자, 리미트 x가 2로 갈 때 분모는 x 마이너스 2가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루트 x 플러스 2 플러스 2를 곱해준 상황이고요. 분자는 합차 공식에 의해서 x 플러스 2의 루트가 풀리고 마이너스 2 곱하기 2니까 마이너스 4 x 마이너스 2가 돼서 x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약분이 되겠죠? 따라서 분자는 1인 함수로 바뀌게 됩니다. 물론 2일 때의 함수값은 없는 함수이지만 한없이 2로 가까이 보내면 2를 대입하면 되겠죠. 그러면 루트 4 플러스 2분의 1 자, 그러니까 4분의 1이 극한값이 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0분의 0꼴입니다. 자, 이거는 두 문제를 풀었으니 아래 문제는 여러분이 연습해 보면 되겠죠. 당연히 0분의 0꼴일 겁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유형. 예제 2번입니다. 자, 분자 분모에 또 두 개의 함수가 나눠져 있죠. x를 무한대로 보내면 이 무한히 큰 숫자를 제곱하고 무한히 큰 수를 더한 다음 2를 빼봤자 얘는 무한대로 가까워질 것이고요. 분자 또한 2에다가 x에 무한대를 넣으면 무한대를 제곱하겠죠?
거기에서 무한대를 빼봤자 이거를 이제 차수와 이 개수의 상태로 보는데, 차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뺀 건 무조건 0보다 크면서 그 간격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태를 2 곱하기 무한대의 제곱 빼기 무한대 더하기 3인데 3은 아무 의미 없는 거 알겠죠? 무한대에서 무한대를 빼는 게 이제 어떻게 생각되냐고 이제 좀 의아하겠지만, 이 무한대를 제곱해서 무한대를 빼면 당연히 무한대 이상의 크기만큼 더 남습니다. 그거를 좀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분자 또한 무한대로 갑니다. 자, 얘를 뭐라 부르냐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라고 부르고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어떻게 푸냐면, 무한대는 우리가 극한값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무한대를 없애는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얘의 경우 분모의 최고차항을 나눕니다. 그러면 무한대꼴이 사라집니다. 자, 분모의 최고차항은 x제곱이죠. 그러니까 분자 분모의 x제곱을 나눕니다. 쌤이 쓰는 것보다 여기에 이제 x제곱을 나눈 이 식이 지금 나와져 있죠? 이렇게 되는 거는 당연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분모의 최고차항을 나누면 x를 무한대로 보냈을 때 얘들이 전부 다 어디로 갑니까? 그렇죠, 0으로 갑니다. 따라서 남는 거 1분의 2. 2가 극한값이라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누는 것이 이제 기본 정석입니다. 자, 근데 아래쪽 문제를 봅시다. 자, 5번을 보시죠. x를 무한대로 보내면 분자 분모가 각각 무한대로 가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죠. 그러면 분모의 최고차항인 x를 이렇게 나눌 겁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분모의 최고차항을 나누면 분모의 최고차항보다 낮은 애들은 어차피 전부 다 0으로 갑니다. 그쵸? 그러면 어차피 남는 숫자는 최고차항의 개수분의 최고차항 개수밖에 안 남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의 정석은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누는 것이 정석이나, 그 방법을 해봤자 어차피 남는 것은 분자 분모의 최고차항 개수분의 개수, 그러니까 얘의 경우도 3분의 2라고 바로 정답을 씁니다. 2번은 매한가지로 얼마겠습니까? 2x제곱, x제곱,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누면 그것보다 낮은 차수들은 전부 다 0으로 가겠죠. 2분의 1입니다. 얘만큼 쉬운 게 없습니다. 자, 세 번째 유형 갑시다. 자, 세 번째 유형은 가장 많이 이용된다는 0분의 0꼴을 좀 더 응용한 형태인데요. 쌤이 이제 이거는 개념 특강식이기 때문에 너무 세세한 증명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 0분의 0꼴의 응용이라 했잖아요. x가 2로 가까이 가면 분모가 지금 0으로 가죠. 자, 분모가 0으로 가기 때문에 당연히 분자의 극한값 또한 0으로 간다는 것을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해서 문제를 푸는 파트가 됩니다. 정규 수업 때는 왜 그러할 수밖에 없는지에 따라서 분모의 극한값이 0이면 분자 또한 0으로 가는 것을 증명할 겁니다. 근데 지금 이 특강을 굳이 이걸 증명해봤자 큰 의미가 없겠죠. 따라서 지금은 말로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즉 여기에 2를 넣으면 분모가 0으로 가기 때문에 분자 또한 0으로 갑니다. 따라서 2를 넣으면 8 플러스 2a 플러스 b는 0으로 간다는 게 우리가 얻을 첫 번째 힌트가 되겠죠. 자, 다음 두 번째는 0분의 0꼴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 분자 분모는 극한값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분모가 0되는 x-2와 분자에서 x-2라는 인수가 있어서 약분이 되는 걸 이용하는 겁니다. 자, 이때 푸는 방법이 제각각인데 답지처럼 1의 위에서 아까 정리한 이 1번식을
b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8이라고 해서 b의 문자 대신에 이렇게 쏙 넣어서 인수분해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게 정석입니다. 그러면 답지처럼 예제풀이처럼 이렇게 대입해서 인수분해를 하면 약분되는 형태가 나오겠죠? 쌤은 좀 더 쉬운 풀이를 알려줄게요. 쌤은 이렇게 하지 않고요. 좀 더 직관적으로 이렇게 약분이 된다면 최고차항 계수가 2잖아요. 그러면 분자의 형태인 얘는 2에 가로 열고 x 빼기 2 그죠? 그리고 x 플러스 문자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p라고 잡겠습니다. 이러한 형태라고 직관적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면 분자에 있던 x-2랑 이렇게 약분되겠죠? 그리고 2를 대입했을 때 그때의 극한값이 3이 나온다는 걸로 해서 p의 값을 구하면 됩니다. 따라서 그 값은 4 플러스 2p는 3일 테니까 p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조금 이상하게 나오긴 하네요. 따라서 p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다시 주어진 문제에 대입을 하면 2에 x-2 x-2분의 1이고 얘를 다시 풀면 ab가 나오겠죠? 이게 더 편할 겁니다. 인수분해를 해가 넣는 것보다 2를 안에다가 넣어주면 여기가 2x가 되고 마이너스 1 됩니다. 2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x 플러스 2 그래서 정답처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이 설명을 들으셨으면 아래쪽에 있는 이 문제를 풀어보면 되는데 한 번 더 풀어주면 좋겠죠? 풀어보겠습니다. 1번을 풀게요. 안 빠른가 모르겠네. 1번. 자,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분모가 0으로 가죠. 자, 얘는 0분의 0꼴입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한 1 플러스 a 마이너스 b도 0이 되겠죠. 자, 이거를 한쪽 식으로 정리해서 대입하는 방법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분자의 형태는 x 플러스 1을 무조건 포함하고요. 뭐 나머지 하나 모르니까 p가 될 겁니다. 그리고 x 플러스 1과 분모의 x 플러스 1은 약분이 되겠죠. 자, 따라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한 마이너스 1 플러스 p는 마이너스 3 p가 마이너스 2입니다. 이게 훨씬 빠르다는 겁니다. 마이너스 1을 다시 여기 대입하면 마이너스 2가 되니까 a와 b의 개수를 구하는 건 얘를 전개하면 끝나게 되겠죠. 네, 풀어보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개념입니다. 극한값의 개념을 구하는 거는 워낙 형태도 다양하고 문제도 많기 때문에 이 기본 개념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도 있고 좀 더 본인이 유형을 익혀야 되는 문제도 있을 겁니다. 교과서 문제들은 최대한 아마 해결할 수 있는 범주 내에 있을 테니까 한번 풀어보기 바라고 마지막 개념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는 어떠할까라는 건데, 자, 생각보다 중요한 겁니다. 설명을 좀 더 좀 쉽게 해볼게요. 자, 오른쪽 그림에 gx라는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하고요. fx라는 그래프가 위로 볼록합니다. 이 그래프를 봤을 때 gx는 당연히 fx보다는 그 크기가 항상 크거나, 지금 꼭지점이 겹치죠? 같겠죠? 이거는 누구나 당연하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때 책에서 소개한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gx하고 fx의 크기가 결정이 되면 그 두 함수의 각각 극한값을 취한다면, 임의로 a로 보낼게요. 극한값을 이렇게 취한다면 그렇죠. 그렇다면 이 둘의 극한값의 크기는 어떠할까를 묻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증명이 필요 없습니다. 당연히 gx가 fx보다 훨씬 크거나 또는 같기 때문에 그놈들의 극한값은 어떤 a가 되건 그 크기는 gx의 크기가 더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게 바로 아래쪽에 소개되어 있는 이 말입니다. 따라서 이 말을 이해했다면 따로 얘의 글을 읽을 필요는 없고요. 자, 근데 이제 당연히 더 있겠죠, 개념이. 책은 생각보다
좀 더 함축을 많이 했기 때문에 추가 설명이 필요합니다. 자, 추가적으로 중요하겠죠? 이거는 당연한 소리고요. 이제 어떤 경우가 문제에서 많이 활용되냐면, 자, 알겠다. 그렇다면 fx랑 gx랑 비교했을 때 등호 없이 무조건 gx가 더 크다고 해보자. 그러니까 gx가 이렇게 되고 fx가 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냥 직관적으로. 그러니까 절대 같은 곳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두 함수의 각각 극한값을 붙인다면 fx에도 극한값, gx에도 극한값. 지금 밑에 이상해졌네요. a로 보낼게요. x가 a로 갈 때 gx의 극한값. 얘들의 크기는 어떻게 될까를 묻는다면 어떻게 말할 겁니까? 당연히 gx가 더 크니까 극한값 또한 gx가 더 크다라고 할 겁니까? 여기가 어려운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는 fx랑 gx랑 비교해서 gx가 아무리 항상 크더라도 극한값에서는 항상 gx가 크다라고 할 수는 없고요. 크긴 큰데 같은 경우도 존재한다 라고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냐면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 거냐면 fx를 x분의 1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gx라는 함수를 x분의 2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x에 어떤 값을 대입하건 fx랑 gx를 비교하면 그 크기가 어떻죠? 항상 gx가 큽니다. 같을 수가 없죠. 그죠? 그런데 자, 이 두 함수를 쌤이 극한값을 무한대로 각각 보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때도 gx가 항상 큽니까? 아닙니다. 자, x분의 1의 극한 x를 무한대로 보내도 얘의 극한값은 0일 것이고요. gx의 극한값도 당연히 0일 겁니다. 분자의 크기가 관계가 없죠. 따라서 이때는 fx와 gx의 극한값은 같은 경우가 됩니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뭐 무한대로 보냈으니까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함수에 따라서 무한대로 보내지 않더라도 충분히 같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함수가 무궁무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개념이 중요한 거고요. 자, 이런 개념이 나중에 문제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의 기본 문제는 쉽겠죠? 자, 예제 4번. fx가 이 함수와 이 함수 사이에 있답니다. 이럴 때의 극한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자, 대소관계가 등호가 들어가 있는 이 부등식의 경우에는 뭐 논란의 여지가 없겠죠? 각각의 리미트를 씌워서 생각을 해도 이렇게 쓸 필요도 없지만 써주겠습니다. 이렇게 1로 한없이 가까이 보내더라도 이렇게 보내더라도 대소관계는 변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소리겠죠? 따라서 좌변의 극한값은 1을 대입하면 되겠죠? 2차 함수니까 뭐 큰 문제 없잖아요. 마이너스 2로 가고요. 우변의 극한값 또한 마이너스 2네요. 따라서 얘들의 극한값은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작거나 같기 때문에 얘 또한 마이너스 2로 갈 수밖에 없는 이게 바로 이제 조임정리라고 합니다. 이 조임정리에 의해서 이 값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7번 풀어보시고요. 자, 어제 쌤이 숙제로 내줬던 그 문제를 제외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중단원 문제를 풀어보시고요. 혹시 너무 궁금한데 안 풀린다 싶은 사람은 선생님에게 학교에 찾아오거나 방학 중이라면 쌤 학교 나갈 것 같은데 일단 뭐 댓글이나 남겨주시면 좋겠고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공부를 하는 학생이 있다면 뭐 좋아요라든지 댓글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쌤도 엄청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 공부하라고 찍어준 영상인데 아무도 안 보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면 힘이 많이 빠질 것 같아요. 이제 2강인데 벌써 한 개의 중단원의 목차가 끝났거든요. 이렇게 빠르게 개념만 훑으면 30분 이내로 훑습니다. 문제를 푸는 시간이야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야겠죠? 풀어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 잘 보고 있더라도 좀 표현을 해주시면 다음 강의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마지막이니까 인사하고 운동을 하고 와가지고 몰골이 좀 그런데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